오늘 밤 서울은 마치 겨울의 차가운 장막에 잠긴 듯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가 매서운 바람과 섞여 지붕마다, 작은 골목마다 쓸쓸함을 더했다. 고층 빌딩 뒤편으로 숨겨진 가난한 골목 안, 김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음울한 공간 속 따뜻한 점을 만들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노란 전등이 낡은 나무 테이블들을 비추며 친근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50대 중반의 영수 할아버지는 고단한 몸으로 긴 하루의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낡은 스웨터 안에 낡은 셔츠를 껴입은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거리듯 옛 노래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잠겨 있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휙 불어 들어와 흔들리자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앞으로 나가 커튼을 다시 쳤다. 가게 안에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진흙탕 길 위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그 빛 속에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식당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굳셌지만 두 손은 꽉 쥐고 있었고 몸은 살짝 뒤로 물러나 있었다. 마치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듯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굶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얘들아, 빗속에서 뭐하니? 이리 들어와. 들어와서 따뜻한 밥 먹고 가렴. 가장 큰 아이, 강민은 즉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구걸하지 않아요. 동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강민의 눈빛은 그에게 배부른 밥 한 끼가 무엇인지 몰랐던 추운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동정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몸 좀 녹이는 게 뭐 그리 대수겠니? 들어오너라. 감기 걸리지 말고. 강민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 자존심과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새 동생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 그는 막내 동생이 기침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영수 할아버지를 보았다.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따뜻함이 그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내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 눈앞의 남자의 진심을 느낀 듯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새 동생에게 나지막이 당부했다. 들어가서 밥 먹되 예의 바르게 행동해.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지 마. 가게 안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깨끗한 그릇 4개를 꺼내 저녁 식사에서 남은 밥과 반찬을 재빨리 담았다. 흰쌀밥, 약간의 장조림, 그리고 나물볶음. 풍성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꿈과 같았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처마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앉는 자세부터 젓가락질까지 내 아이에게서는 가난과 자존심이 묻어나왔다. 할아버지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가끔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밥이 거의 비워질 무렵 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영수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아요.
여기요. 할아버지께 드릴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삼짓돈을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가진 전부였다. 그 돈을 보고 영수 할아버지는 그저 침묵했다. 그의 눈이 가라앉았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자존심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너희들은 참 착하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두렴. 이 밥 한 끼는 내가 대접하는 걸로 하자.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란다. 강민은 침묵했다. 그의 눈에 갈등이 스쳤다. 마침내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 새 동생에게 떠나자고 신호했다. 그들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날 밤의 밥 한 끼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간애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른 아침, 서울의 겨울은 특유의 싸늘함을 머금고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식당은 골목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익숙한 소리들로 분주하기 시작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주로 인부나 오토바이 택배 기사, 가난한 노동자들인 첫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따뜻한 노란 불빛이 뜨끈한 밥 접시를 나르는 영수 할아버지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었다. 옆에서는 딸 서연이 재빠른 손놀림으로 계산대를 돕고 있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았다. 작은 무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민이 앞장섰고 그 뒤로 새 동생이 따라 들어왔다. 어젯밤 영수 할아버지가 준 옷으로 갈아입어 이제는 한결 단정해 보였다. 눈은 밝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어떤 도움이든 자신들이 치를 수 없는 대가가 따를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강민이 약간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어제 밥값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설거지나 청소, 뭐든지 할아버지가 필요하신 일은 다 할게요. 영수 할아버지는 그 제안에 순간 놀랐지만 이내 온화하게 웃었다. 그런 일은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단다. 하지만 돕고 싶다면 조금만 해보렴. 식당 일 배우는 셈치고 말이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새 동생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다. 한 명은 상을 옮기고 다른 한 명은 의자를 닦았다. 강민은 그릇 바구니를 들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설거지를 시작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활기차고 더 즐거워졌다. 마치 아이들의 등장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듯했다. 아이들 각자의 개성도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났다. 막내인 6살배기 은지는 재빠르게 의자를 닦았지만 작은 손 때문에 가끔 행주를 떨어뜨렸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몸을 숙여 행주를 줍고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강민을 보며 희죽 웃었다. 둘째 여동생인 10살배기 은서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았다. 한편 8살인 남동생 민호는 항상 남들보다 빨리 하려고 애썼지만 다소 서툴러서 은서에게 계속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아이들을 관찰하며 애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딸 서현의 눈에는 불만이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이 가게도 먹고 살아야 하고 갚을 빚도 있잖아요. 영수 할아버지는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가라앉았다. 그는 서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하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현아, 예전에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부녀도 다른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살았던 거 기억나니? 만약 그때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서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서현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도 아빤 자신부터 챙기셔야죠. 이 가게 문 닫으면 누가 우리를 다시 도와주겠어요? 부녀의 언쟁은 우연히 강민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똑바로 일어섰다. 그의 굳센 눈이 서현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 저희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스스로의 힘으로 설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가게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강민의 시선과 몇 초간 마주쳤다. 그것은 간청도, 비난도 아닌 오직 결의와 자존심으로 가득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돌아섰고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갔다. 계산대 구석에서 서현은 몰래 아이들을 엿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장난꾸러기지만 예의 바른 은지, 서툴지만 열정적인 민호, 조용하지만 꼼꼼한 은서.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을 지닌 강민. 그 모습은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상한 감정이 서현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공감과 동시에 존경심이었다. 분위기는 점차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했다.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마치 내 아이가 가져다준 따뜻함을 느낀 듯이. 그 작은 손들이 서툴지만 작은 식당을 더 생기 있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어 갈 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엄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청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는 조금도 격식을 차리지 않고 물었다. 영수 씨, 이 아이들 여기 자주 오는가? 다음 날 이른 아침, 작은 골목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북적거렸던 저녁이 지난 후 영수 할아버지의 식당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몇 개의 나무 의자와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남은 마지막 먼지를 천천히 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에 낯선 남자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그 사람은 여기에 왜 왔을까?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가 부지런히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아이들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키 큰 그림자가 나타났다. 여전히 어제의 그 낯선 남자, 김진혁 씨였다. 오늘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진혁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중요한 일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약간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시지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진혁 씨는 서두르지 않고 앉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통통한 얼굴에 밝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엿보였다. 그는 사진을 탁자 위에 놓고 영수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잃어버린 조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듣기로는 아이들 무리가 이 식당에 자주 온다고 하던데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그 아이들 중 한 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혁 씨의 눈빛은 마치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사진 속 얼굴은 정말로 강민을 닮았다. 특히 그 눈빛, 굳건함과 깊은 슬픔이 섞인 그 눈빛.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평정을 유지하며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저 가끔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떠돌이 아이들일 뿐입니다. 저도 그 아이들에 대해 많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치 자백을 강요하려는 듯이. 정말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겁니까?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시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가게 안의 공기는 답답해졌다. 영수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한들 제 생각에 이 아이들에게는 평온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 당신 말씀대로라면 그 아이가 떠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진혁 씨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영수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양복을 바로잡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조카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말을 마친 김진혁 씨는 떠났지만 문 밖을 나서기 전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의심이 스쳤다. 영수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강민과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생각 속에서 불쑥 떠올랐다. 몇 시간 후 강민이 다시 식당에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의 손에는 마른 빵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한 아이가 먹기에는 분명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무리의 세 동생과 나누려던 참이었다. 영수 할아버지를 본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냥 잠시 들렀어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갔다. 아이들을 만난 날부터 할아버지는 항상 강민에게서 무언가 매우 다른 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다른 떠돌이 아이들과는 달랐다. 눈빛이나 차분한 태도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방식까지도. 강민아, 영수 할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너는 이렇게 산 지 얼마나 되었니? 강민은 멈춰 섰다. 그의 눈에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꽤 오래됐어요, 할아버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서 저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영수 할아버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차올랐다. 그의 눈은 강민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언가 더 알아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 전에 강민의 시선이 옆으로 살짝 스쳤다.
어젯밤 김진혁 씨가 남겨두고 간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는 곳이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감출 수 없었다. 영수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강민의 말 속에 아이가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탁자 위에 놓았다. 마시렴. 날이 이렇게 추운데. 강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영수 할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겨우 1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큰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저 눈빛은 사진 속 그 아이와 똑같을까? 길 건너편 구석진 곳에서 김진혁 씨가 서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사진 역시 강민이었지만 옛 사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확신이 교차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저 아이. 틀림없어. 밤은 깊었고 희미한 달빛이 얼룩진 골목 벽 틈새로 스며들었다.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아이들은 타오르는 작은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불꽃이 흔들리며 어리지만 세상사에 지친 듯한 아이들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민은 한가운데에 앉아 낡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이 긴 기억이라도 되찾으려는 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동생들은 그를 둘러싸고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아이가 속삭이듯 물었다. 강민이 형은 예전에 우리랑 다르다고 했잖아. 형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 강민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마치 쉽게 꺼낼 수 없는 말들을 삼키려는 듯이.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울려 퍼졌다. 옛날에 나도 번듯한 가정이 있었어. 서울에서 모든 것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큰 집에서 살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 아이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타오르는 불빛이 마치 강민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옛 이야기의 일부인 양, 진지하게 듣고 있는 순수한 얼굴들을 비추었다. 강민은 말을 시작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우면서도 고통스러운 그림을 그려내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계시던 행복한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일 오후 어머니가 학교에서 돌아온 그를 맞이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던 모습,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하던 부드러운 자장가. 하지만 그 후 어머니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어. 아버지가 재혼한 그 여자는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사실은 악몽이었지. 그는 심호흡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고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마다 그 여자는 항상 나를 벌줄 구실을 찾았어. 아주 작은 실수만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지. 때로는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매를 들었어.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아버지의 무관심이었어. 아버지는 항상 내가 그저 반항적인 아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른다고만 생각하셨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버지는 형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강민은 쓰게 웃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사랑했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옳다고 생각하셨겠지.
나도 한때는 내가 더 착하게 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노력할수록 그 여자는 나를 더 미워했어. 결국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지. 그는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새어머니는 그에게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시켜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애원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강민아, 잠시만 떠나 있거라. 모든 것이 잠잠해지도록. 나중에 내가 보상해줄 방법을 찾으마, 였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이 타올랐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그건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나는 깨달았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강민의 시선은 타오르는 불꽃에 고정되었다. 마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태워버리고 싶은 듯이. 아이들은 조용했다. 누구도 감히 말을 끊지 못했다. 마침내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이 형. 우리가 어떻게 형을 도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필요하면 우리는 항상 형 곁에 있을게. 그 말들은 강민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꽃, 드문 따뜻함의 불꽃을 지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얘들아. 가족은 꼭 피를 나눈 사이여야만 하는 건 아니야. 함께 있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 그걸로 충분해. 어린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감과 결의가 가득했다. 한 아이가 조용히 강민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우리는 형을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은 우리 형이에요. 멀리서 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식당 문에 기대어 강민의 한마디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저렇게 굳세고 성숙해 보이는 모습 뒤에 강민은 여전히 한 아이일 뿐이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 다른 구석진 곳에서는 서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녀는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불만이나 의심이 없었다. 대신 다른 감정, 공감과 깊은 생각의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민의 말, 그가 겪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며칠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작은 골목을 똑바로 비추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깼다. 고급스러운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식당 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렸지만 안에 앉은 사람은 내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시선만이 강민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살피고 찾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강민은 그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식당의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따뜻함으로 가득 찬 방 안을 비추었다. 많은 생각으로 길었던 밤이 지난 후 분위기는 이상하게 고요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매우 일찍 일어나 식당을 정리하고 주로 가난한 노동자들인 단골 손님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일어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함께 도왔다. 강민은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어렸다. 그는 상을 닦으면서도 웃고 떠드는 어린 동생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어둠이 낫기 힘든 상처처럼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강민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골목 구석에 주차된 고급 세단과 마주쳤다. 번쩍이는 검은 차, 어두운 창문 때문에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에 그는 몸서리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드문 평온을 깼다. 익숙한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나 식당 문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점잖은 모습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식당 전체를 훑고 강민에게 멈췄다. 남자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진혁 씨 가족을 대리하는 황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낯선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부엌 카운터 뒤로 숨었고 영수 할아버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밥 접시를 내려놓았다. 강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상 닦는 행주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강민을 떠나지 않았다. 자네가 박성민 씨와 이선영 씨의 아들 박강민 군이 맞나? 그 질문은 마치 식당 안에 침묵을 찢는 칼날 같았다. 강민은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김진혁 씨나 다른 누구와도 아무 관련 없습니다. 강민은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쓰며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의 눈에 서린 당혹감은 황 변호사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런가? 황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는 다른 말을 하는군. 이 사진 속 아이, 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자네도 알아보겠지? 강민은 사진을 보았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사진 속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에 밝게 빛나는 눈, 바로 옛날의 강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스쳐 지나가듯 들렸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영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안심시키려는 듯 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황 변호사를 향해 단호했다. 이 아이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아이는 소중하고 자존심 있으며 누구의 동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황 변호사는 비웃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영수 할아버지를 향했다. 저는 누구를 동정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이고 진실은 자네가 아무리 숨어도 결국에는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도전적인 기색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다. 황 변호사는 일어나 양복을 바로잡았다. 잘 생각해보게, 강민 군, 나는 다시 돌아올 걸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후 황 변호사는 몸을 돌려 식당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떠나기 전 그는 강민을 다시 한번 힐끗 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차가 굴러가자 식당 안에는 답답한 공간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강민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강민이 오빠.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길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침묵하는 대신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씁쓸한 미소로 대답했다. 걱정 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여기 있을 거야. 영수 할아버지는 강민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가 진실의 일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또한 없던 것들은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구석진 곳에서 서연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어렸다. 그녀는 강민이 애써 감추려 하는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는 정말 누구일까? 그리고 왜 저 눈빛은 저렇게까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식당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골목의 구석구석을 휩쓸며 서울의 겨울밤 특유의 축축한 냄새를 실어 날랐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마당 구석, 작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이 순수한 얼굴들을 비추었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소란과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아이들 각자가 마음속에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가게 안에서 조용히 나왔다. 문 앞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강민 옆에 앉았다. 고요한 공간에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며 마치 과거의 어느 곳을 보는 듯했다. 강민아, 그거 아니? 서연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어렸을 때 나도 내가 겪었던 상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강민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아빠는 나를 키우기 위해 힘들게 일하셨지. 그때 나는 아빠를 원망했었어. 왜 아빠는 항상 바빠서 학교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조차 없는지.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아빠가 하신 모든 것은 단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강민은 침묵했다. 그의 눈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강민아,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과거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야. 때로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 두 사람이 이야기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영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박여사라는 나이 든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몸집이 작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여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했다. 저는 예전에 강민 군 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온 건 강민 군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입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다. 골목의 바람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낯선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박여사는 강민에게 다가가 천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건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란다.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이해할 만큼 성장했을 때 전해주라고 하셨지. 강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받았다. 빛바랜 노란 편지, 모서리는 약간 찢어져 있었지만 봉투에 손으로 쓴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강민아. 어머니. 강민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여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하셨지. 하지만 그분도 가족 내의 고통과 그 여자 김 여사가 가져온 불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 박 여사는 강민네 집에서 일했던 시절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그녀는 강민의 어머니 이선영 씨가 김 여사에게 밀려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말들부터 남편 박성민 씨의 신뢰를 빼앗으려는 은밀한 행동들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선영 씨의 마지막 날을 언급하며 잠겨 있었다. 그날 선영 씨는 나를 불러 이 편지를 맡기셨어. 만약 언젠가 내가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생긴다면 전해주라고 하셨지. 강민은 편지를 열어 한 줄 한 줄 읽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글씨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름다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너와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하지만 운명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구나,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단다. 강민은 잠시 멈추었다. 그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읽으려 애썼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강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이란다. 너 자신의 길을 찾으렴, 아들아. 뜨거운 눈물이 강민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편지의 모든 글자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걷고 있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제가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어요? 강민은 목 메인 소리로 박 여사를 보았다. 박 여사는 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의미심장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셨어.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할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걸. 박 여사의 말은 강민을 더욱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강한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박 여사는 일어나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사라지기 전 그녀는 강민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고통이 너를 영원히 한 곳에 머물게 두지 마라 고 말하는 듯했다. 강민은 그녀를 지켜보다가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다. 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큰 비를 예고하는 듯한 무거운 구름이 가득했다. 영수 할아버지의 식당은 평소처럼 북적였고 일터로 가기 전 아침을 먹으러 들른 노동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강민은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잠긴 듯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희미해졌다. 친어머니의 편지, 박 여사의 이야기, 그리고 어제의 고급 세단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밖에서 박 여사는 식당 처마 밑에서 강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에 가득한 질문들을 본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옆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리 오너라, 아들아. 오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마. 강민은 천천히 앉았다. 그의 눈은 의심스러웠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박 여사는 느리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낳으셨을 때, 그날은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한 몹쓸 병이었지.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 박 여사는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어. 누구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지. 그분은 남은 생의 모든 날을 너를 돌보는 데 바치셨어. 단지 내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를 바라셨을 뿐이야.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그 말을 듣자 찔리는 듯 아팠다. 박 여사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내 집안의 모든 것이 변했어. 내 아버지가 나중에 결혼한 그 여자는 너에게 차갑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 그 말을 듣자 강민의 눈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강요해서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그 여자는 너를 집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았지. 그 여자는 내가 집에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박 여사의 말은 강민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 뒤섞인 감정. 알고 보니 그가 한때 증오했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악한 새어머니에게 조종당했던 것이었다. 박 여사가 말을 멈추었을 때 아이들이 식당 안에서 나와 강민을 둘러쌌다. 막내 은지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이 오빠, 오빠가 누구든 우리는 항상 오빠랑 함께 있을 거야. 슬퍼하지 마. 강민은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눈과 마주쳤다. 따뜻한 감정이 점차 퍼져나가며 구름 가득한 하늘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 단순하지만 진솔한 말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노력해볼게, 은지야. 강민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실려 있었다. 박 여사는 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내 아버지는 너를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어. 하지만 아들아, 너는 이해해야 해. 때로는 어른들도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자신만의 두려움과 나약함이 있다는 걸. 강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가락이 서로 얽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곁에 서서 조용한 격려가 되어주고 있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낡고 짙은 갈색 나무 상자였다.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그분은 말씀하셨지. 만약 내가 과거를 마주할 만큼 강해진다면 이걸 열어보라고. 강민은 상자를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그의 손이 떨리며 박 여사로부터 상자를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질문들이 떠올랐다. 이 상자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도와줄까? 아니면 더 큰 고통만 가져다 줄까? 박 여사는 강민의 어깨에 다시 한번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의미심장했다. 아들아, 때로는 진실이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바로 그 진실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것이란다. 박 여사의 말은 강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는 손에 쥔 상자를 꽉 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박 여사는 일어나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사라지기 전 그녀는 강민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고통이 너를 영원히 한 곳에 머물게 두지 마라 고 말하는 듯했다. 아이들은 박 여사를 지켜보다가 강민에게 돌아섰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이 오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오빠의 가족이야. 그 말들은 강민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밤은 깊었고 비가 식당의 양철 지붕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끝없는 슬픈 노래처럼.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방울방울 떨어지며 강민의 마음에 부딪히는 듯 그를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혔다. 작은 부엌 안,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푹 꺼진 눈과 슬픔에 잠긴 시선을 드러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 강민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읽었다. 마치 한 글자라도 놓칠까 두려운 듯이. 어머니 이선영 씨의 부드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름다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너와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하지만 운명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구나,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단다. 강민은 잠시 멈추었다. 그의 손이 일기장을 꽉 쥐었다. 마치 어머니가 남긴 희미한 기억들을 붙잡으려는 듯이. 그는 목이 메는 것을 참고 계속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다음 글거들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강민아, 만약 언젠가 내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면 엄마는 내가 강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이란다. 너 자신의 길을 찾으렴, 아들아. 강민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아직 메울 수 없는 간격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이 그것을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때일까? 서연이 뒤에서 나타났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탁자 위에 잔을 내려놓고 강민 옆에 앉았다. 몇 분간의 침묵 후에야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만약 내가 떠나게 된다면 이곳, 이 작은 식당은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라는 걸 기억해줘. 서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격려이자 약속 같았다. 강민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가 가득했지만 생각으로 무거웠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아이들은 식당 처마 밑에 웅크리고 서서 안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은지가 강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은 순수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이 오빠, 만약 오빠가 가면 우리 오빠만이 그리울 거야. 하지만 우리는 오빠가 더 좋은 것을 찾기를 바라. 은지의 말에 강민의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그는 앉아서 은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약속할게, 돌아올게. 너희들 몸 잘 챙기고 영수 할아버지 도와드려야 해.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은 믿음과 희망으로 강민을 따라갔다. 아이들의 격려는 이 큰 결정 앞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강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의심과 회피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아버지를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영수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황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의 외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긴급함이 가득했다. 그는 강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방금 사고를 당하셨네. 상태가 아주 위중해. 지금 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황 변호사의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강민의 귀에 내리꽂혔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은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꽉 쥐었다. 주변 공간은 멈춘 듯했다. 오직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들려왔다. 아버지. 가요.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어떻게 되셨어요? 황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은 심각했다. 상당히 심각한 사고였어. 위독한 상태시지. 만약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면 당장 가야 해. 강민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 점차 결의가 서렸다. 그는 영수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영원히 제 집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강민아. 하지만 기억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다. 그 말들은 강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영과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후 떠났다. 강민은 자신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약속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는 진실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강민은 희망과 사랑을 찾았던 작은 식당을 떠났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다. 아침의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골목에는 작은 웅덩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게 안에서 아이들은 강민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작은 손들이 재빨리 움직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어렸다. 영수 할아버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강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낡고 다른 손수건 하나를 들고 다가와 강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서연이 엄마 손수건이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쓰던 거지. 만약 힘들다고 느껴지면 이곳이 여전히 내 집이라는 걸 기억하렴. 강민은 손수건을 받아 들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식당, 웃음과 나눔으로 가득했던 이 시절의 기억은 그의 인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일부가 될 것이었다. 황 변호사의 검은 세단이 가게 문 앞에 멈춰서서 강민을 서울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문 밖에 서서 아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막내 은지가 강민의 손을 꼭 잡았다. 강민이 오빠, 꼭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야 해. 강민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약속할게.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서연이 갑자기 골목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크게 외쳤다. 꼭 잘 지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해야 해. 서현의 외침은 그에게 보내는 격려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은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차 안에서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황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네. 지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야. 자네 새어머니, 김 여사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산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더군. 강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주먹을 꽉 쥐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억이 악몽처럼 밀려왔다. 날카로운 말들부터 계산적인 행동들까지. 강민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녀가 탐욕을 멈추지 않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강민이 길을 잃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황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알기 힘들지. 하지만 자네가 당장 돌아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정권을 잃게 될 거야. 강민은 창밖을 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어머니가 붐비는 거리를 지날 때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던 모습,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던 미소.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금세 대체되었다. 집은 차가운 공기에 잠겼고 김 여사의 등장은 독한 바람처럼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김 여사가 식탁에서 쫓아냈던 어느 특별한 저녁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침묵한 채 앉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어린 마음에 바로 그 가족 안에서 깊은 고독을 처음으로 느끼게 한 순간이었다. 황 변호사는 강민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네는 아직 젊지만 아무도 겪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을 겪었어.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가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황 변호사의 말은 강민을 일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이번 귀향이 단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피해왔던 모든 것을 마주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서울에 거의 다다랐을 때 황 변호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네. 모든 것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용했던 변호사야. 하지만 듣기로는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 강민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우리 엄마가 변호사를 고용했었다고요? 그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 재산 분쟁 전문이었어.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강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황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미스터리의 장막을 열어젖히는 듯했다. 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고용하셨을까? 그 사람이 내가 찾고 있는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 강민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붐비는 거리, 높은 빌딩,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정은 단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민은 한때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했던 높고 뾰족한 쇠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흰색 벽은 이제 세월에 얼룩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고 차가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 공기는 조용한 듯했지만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소리만이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민은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다. 빌라는 이제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가족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큰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고독함을 더욱 강조했다. 거실에서 강민의 새어머니 김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권위로 가득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입꼬리가 비꼬는 미소로 올라갔다. 내가 감히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지난 몇 년간 떠돌이 생활은 즐거웠니? 강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김 여사는 약간의 초조함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다가왔다. 여긴 왜 왔어? 재산이라도 나눠달라고? 미리 말해두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나와 내 아들 거야. 분수를 안다면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귀찮게 굴지 마. 김 여사의 말은 강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과 당신이 수년간 숨기려 애썼던 정의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김 여사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진실? 정의? 웃기지 마. 내가 뭔데 그런 걸 요구해? 바로 그때 강민의 이복동생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15살 소녀는 앳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민 앞을 막아섰다. 민준은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형을 보았다. 형이 뭔데 다시 돌아와? 우리 가족의 쓸모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숨길 수 없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다. 강민은 민준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아픔으로 뒤섞였다. 그는 옛날 걸음마를 배울 때마다 형을 따라다니던 순진한 아이였던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 민준아, 형은 싸우고 싶지 않아. 형은 단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야. 강민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민준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명확히 한다고?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으러 돌아온 핑계겠지. 민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지만 강민의 눈빛, 감출 수 없는 슬픔이 담긴 그 눈빛은 민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김 여사를 돌아보았다. 마치 어머니로부터 확신을 구하는 듯이. 김 여사는 끼어들어 부드러운 말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강민에 대한 민준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대화는 강민이 김 여사가 가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버지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았다고 비난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민준은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강민이 제기한 불공정한 감각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세 사람이 다투는 동안 한 가정부가 들어와 병원 소식을 전했다. 강민의 아버지, 박성민 씨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에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 여사와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김 여사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서 뭐? 그가 깨어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이 재산은 여전히 우리 모자 거야. 그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반대로 강민의 눈은 안도감과 결의가 뒤섞여 빛났다. 그는 일어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준은 의심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형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형은 그저 실패자일 뿐이야. 민준은 형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강민이 증명하려는 진실에 대한 희미한 감각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강민은 긴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아버지가 계신 병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머리맡에 놓인 램프의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민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성민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지만 아들을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다. 강민아. 내 아들. 박성민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은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하고 싶은 듯했다. 강민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떨리고 약한 손길을 느끼자 그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 행복했지만 한때 강했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깡마르게 변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저예요. 강민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김 여사와 민준이 들어오면서 금세 깨졌다. 김 여사의 눈에는 뚜렷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억지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민준은 어머니 옆에 서서 조용히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갈등이 스쳤지만 어머니의 존재에 억눌려 있었다. 강민아. 내 아들. 박성민 씨는 말을 하려 애썼지만 약한 목소리 때문에 강민은 더 가까이 몸을 숙여야만 했다. 내 책상. 서랍. 일기장. 모든 진실이 거기에 있다. 내가 알아야만 해. 그 말은 마치 강민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 같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를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은 병원의 긴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그의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방금 위험한 대면을 겪었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포기할 수도 돌아설 수도 없다고 다짐했다. 아버지가 계신 병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머리맡의 작은 램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민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성민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지만 아들을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다. 강민아. 네. 아들. 박성민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은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하고 싶은 듯했다. 강민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떨리고 약한 손길을 느끼자 그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 행복했지만 한때 강했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깡마르게 변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저예요. 강민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복도 밖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여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정말 웃기는군. 김 여사는 비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다 저 녀석 때문이야. 저 녀석이 뭘 하러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뭔가 얻어내려고? 박성민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약한 몸의 통증에 멈춰야 했다. 강민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고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얻으러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이 가족과 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김 여사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진실? 정의? 웃기지 마. 내가 뭔데 그런 걸 요구해? 그 말을 듣자 박성민 씨는 힘을 쥐어짰다. 그의 눈에 드문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만해, 여보. 내 아들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어. 내 책상 서랍에 일기장이 있어.
그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야. 저 아이가 읽게 해줘. 김 여사는 당황했다. 그녀의 눈에 뚜렷한 걱정이 서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그건 그냥 낡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박성민 씨는 단호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니, 여보. 막지 마. 내 아들이 진실을 모른다면 나는 결코 편히 눈 감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강민은 김 여사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김 여사는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핸드백을 꽉 쥐었다. 수년간 숨겨온 모든 것이 이제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김 여사가 방을 떠나자 강민은 아버지 곁에 다시 앉았다. 아버지는 약한 바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민아. 내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너는 이해하게 될 거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모든 것을 알아낼 겁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억울하게 남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박성민 씨는 아들의 손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깊은 회한이 어렸다. 병원을 떠날 때 강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그는 그날 밤 바로 집으로 돌아가 일기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이복 동생 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강민을 팽팽한 시선으로 보았다.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다. 엄마가 형은 집에 돌아오지 말랬어. 만약 형이 그 안에 있는 무언가에 손대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강민은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준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형은 너와 맞서고 싶지 않아, 민준아. 하지만 내가 형을 막으려 한다면 형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준은 순간 흔들렸다. 그의 눈에 갈등이 스쳤지만 이내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고상한 척할 필요 없어. 이 가족의 형이 있을 자리는 오래전에 없어졌어. 두 형제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지금 민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다. 밤은 깊었고 차가운 바람이 닫힌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어둠의 음산한 순결을 실어 날랐다. 강민은 빌라 대문 앞에 섰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려왔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찾아야만 해, 강민은 다짐했다. 무겁고 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집 전체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바람이 창틈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강민은 긴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기억을 밟는 듯했다. 그가 향한 곳은 아버지의 서재였다. 그곳은 한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집안의 운명처럼 차가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재에 들어서자 약한 스탠드 불빛이 공간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강민은 방 중앙의 커다란 나무 책상으로 다가갔다. 맨 위 서랍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먼지와 낡은 천 조각으로 덮인 서류와 문서, 범위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가죽으로 싼 한 권의 노트에 멈췄다.
표지 모서리는 달았지만 선영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강민의 손이 떨리며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숨결을 품고 있는 듯했다. 첫 몇 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함께 보낸 오후,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강민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하지만 평호는 금세 김 여사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족을 잠식해 들어오는 큰 위협이라는 불안 가득한 글로 바뀌었다. 강민아, 언젠가 내가 이 일기장을 읽게 될 거라는 걸 엄마는 안다. 엄마가 너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강민은 가슴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다음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다. 어머니가 가족을 떠나기 전의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에서 멈췄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어. 내가 남긴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그 여자가 결코 손댈 수 없는 진실이야. 강민아, 만약 내가 이 노트를 찾게 된다면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모든 것을 마주할 만큼 강하단다. 마지막 몇 줄은 간절한 애원처럼 끝났다. 강민은 일기장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과 무력감을 뚜렷하게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믿음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았다. 바로 그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았다. 민준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다. 동생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외쳤다.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강민에게 달려들었다. 강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낮게 말했다. 형은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민준아. 이건 재산 싸움이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강민의 손에서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형제는 양보하지 않았다. 강민은 일기장을 지키려 했지만 젊고 충동적인 민준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두 사람은 비틀거렸다. 노트가 땅에 떨어지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두 사람은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종이로 향했다. 민준이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그것이 지도임을 깨닫자 환하게 빛났다. 서툰 성과 간단한 기호들이 비밀 장소를 암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형이 찾던 게 이거였군.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건 내 거야. 민준아, 들어봐. 강민은 간절한 눈으로 다가갔다. 그건 그냥 지도가 아니야. 그건 엄마가 남긴 진실의 일부야. 다른 사람 말에 눈이 멀지 마. 하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려 지도를 들고 방을 뛰쳐나갔다. 강민은 뒤쫓으려 했지만 그의 발은 실망감에 굳어버린 듯했다. 강민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이 결의로 불타올랐다. 민준아. 형은 내가 실수를 저지르게 두지 않을 거야. 방을 둘러보자 강민의 시선이 아직 닫히지 않은 서랍에 멈췄다. 안에는 일기장 외에 짧은 메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내 가족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한다. 강민은 종이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결의로 가득 찼다. 누구와 마주하든 그는 진실을 찾아내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것이었다. 빌라는 어두웠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막 빼앗은 지도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가족의 가장 큰 비밀을 손에 쥔 듯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꿰뚫어 보듯 쳐다보았다. 뭘 들고 있는 거니?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민준은 멈춰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도를 들어 보였다. 강민이한테서 뺏은 거예요. 엄마 짐작이 맞았어요. 그 여자. 형 엄마가 뭔가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 예측하기 힘든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서 지도를 받아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교활한 미소로 바뀌었다. 잘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착한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강민이를 조심해야 해. 그 녀석,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정문이 3개 열렸다. 강민이 들어섰다. 그의 눈은 진지하고 차가웠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이전의 몸싸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지만 김 여사는 태연하게 일어나 비웃었다. 어머, 아직도 감이 다시 돌아올 줄이야. 김 여사는 비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에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물러난 줄 알았는데. 강민은 두려움 없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당신과 다투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민준아, 그 지도 이리 내놔.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를 보자 다시 굳어졌다. 안 돼. 이건 우리 가족 거야. 형은 오래전에 떠났잖아. 이제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강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민준아, 너는 아직 어려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 못해. 너는 그저 다른 사람 손에 놀아나는 장기 말일 뿐이야. 강민은 민준을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건 단지 재산이 아니야. 이건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고 그분이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한 진실이야. 김 여사는 크게 웃으며 민준 앞을 막아섰다. 진실, 그녀는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내 엄마가 이 가족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했다는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너 같은 녀석이 모든 것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강민은 김 여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불타올랐다. 당신은 가족의 가치를 절대 이해 못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심지어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당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만 알아.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가족은 돈이나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눈은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강민의 말은 그가 한때 일부러 외면하려 했던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의 옛 다정했던 모습, 어머니가 강민에게 보였던 차가움, 그 모든 작은 기억들이 더 큰 그림의 조각들이 되기 시작했다. 그 여성 말에 흔들리지 마. 김 여사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기억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 미래를 위한 거야. 너는 저 녀석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팽팽해졌다.
민주는 어머니를 보았지만 그의 눈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강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해봐요. 엄마가 무슨 짓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진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강민은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형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너를 탓하지 않아. 너는 단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형은 내가 이해해주기를 바라. 우리 어머니, 형의 친어머니는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됐어. 형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되찾으러 온 거야. 강민의 말은 민준을 일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시선은 길을 잃었고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엄마가 한 모든 게 정말 저를 위한 거였어요. 민준은 목 메인 소리로 물었다. 처음으로 김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민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러나 자백과도 같았다. 강민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아, 형은 단 한 번만 부탁할게. 잘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봐. 형은 내가 옳은 일을 할 만큼 성장했다고 믿어. 생애 처음으로 민준은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도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의 눈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다가가 지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 단지 우리 중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해.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대립은 잠시 끝났지만 그 여운은 각자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강민은 민준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과 걱정이 교차했다. 민준이는 변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과연 어머니의 조종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을까? 강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빌라를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일기장의 단서와 어머니의 편지에서 얻은 기억을 더듬어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그의 가족이 살았던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세월의 먼지에 뒤덮인 채 익힌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길,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녹슨 대문 앞에 멈춰 서자 강민의 마음속에 강한 감정이 솟구쳤다. 이곳은 한때 따뜻한 집,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햇살 아래서 놀아주시던 곳이었다. 현재의 집은 버려진 채 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구석구석은 강민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문턱을 넘었다. 손전등 불빛이 짙은 어둠 속을 이리저리 비췄다. 거실의 낡은 나무 테이블은 여전히 그 자리에 가족 식사와 다정한 대화의 증인처럼 서 있었다. 강민은 천천히 서랍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먼지와 썩은 천 조각으로 덮인 비밀 서랍 속에서 그는 기름 종이에 조심스럽게 쌓인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만지자 마치 모든 것을 결정지을 듯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편지에서 어머니는 김 여사라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족을 잠식해 들어온 그 여자와 맞서야 했던 힘든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숨겨둔 돈이 단순히 개인 재산이 아니라 사악한 음모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의 증거라고 밝혔다. 마지막 몇 줄이 강민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다. 아들아, 엄마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단다. 만약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찾게 된다면 엄마가 남긴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주렴. 강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눈물로 흐려졌고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편지의 모든 글자가 아픔과 희생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에게 준 힘과 믿음이기도 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이 자신을 안아주며 수년간의 고독 끝에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평정을 되찾기도 전에 문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강민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민준과 김 여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뭘 찾았나 보지? 민준이 조롱하며 물었다. 이 집안에서 또 뭘 훔쳐가려고? 강민은 동생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단호했지만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민준아, 형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형은 단지 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김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어렸다. 진실? 내가 찾는 진실이 뭘 바꿀 수 있는데?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민주는 강민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훑어보더니 땅에 던져버렸다. 이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민주는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약한 여자의 넋두리일 뿐이지.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동생의 도발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준아, 형은 단지 내가 다시 읽고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야. 너는 어머니가 경고했던 그 길을 걷고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눈이 멀지 마. 다툼이 더 커지기 전에 문 쪽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련된 모습은 아니지만 눈빛이 밝게 빛나는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신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기품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아마 내가 너희들 대신 진실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예전에 내 어머니 밑에서 일했었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세 사람은 모두 망연자실했다. 남자는 강민에게 다가가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너는 약속해야 한다. 내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자격 없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강민은 고개를 들어 결의에 찬 눈으로 대답했다. 약속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어머니의 것을 지킬 겁니다. 남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는 민준과 김 여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의 가혹함을 담은 듯 낮아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 자들에게 진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버려진 방 안의 공기는 멈춘 듯했고 긴장감은 마치 곧 터질 듯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어두운 방 안,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강민 가족의 비극적인 과거를 한 페이지씩 넘기듯 울려 퍼졌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내 어머니, 이선영 씨는 강인한 분이셨어. 남자는 슬픔이 엿보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분은 김 여사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큰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
아들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쓰셨지만 결국 불의의 힘이 이기고 말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어. 이 돈을 남기신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지. 고아 아이들, 너처럼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자선센터를 짓는 꿈 말이야.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그의 말은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기억 속에 되살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으로 말했다. 그게 어머니의 꿈이었다면 제가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강민의 마음속에 아픔과 자부심이 교차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었다. 그때 멀리서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지도가 들려 있었다. 민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엄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형은 왜 그걸 깨뜨리려고 해요? 민준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은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깨뜨리려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진실을 되찾고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을 뿐이야.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둘 다의 핏줄에는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어. 김 여사가 일어나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 여성 말 듣지 마, 민준아. 엄마가 한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였어. 만약 내가 저 녀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두면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그 말들은 칼날처럼 분위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는 김 여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부서지는 듯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는 너무 멀리 잘못 온 것 같아요. 그 말은 김 여사에게 치명적인 일격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분노하는 대신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말없이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강민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고맙다, 민준아. 우리 함께 이 일을 하자. 어머니를 위해서. 두 사람은 함께 지도를 펼쳤다. 지시를 따라 그들은 옛집의 비밀 공간에 숨겨진 돈을 찾았다.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큰 액수였다. 하지만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그것은 어머니의 유언과 그들이 남긴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강민과 민준은 자선센터 건립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센터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고귀한 꿈을 꾸었던 여인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 이선영을 따서 명명되었다. 센터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자리 잡았다. 넓은 놀이터, 따뜻한 방들, 그리고 특히 강민 어머니가 좋아했던 책들로 가득한 작은 도서관으로 설계되었다. 김 여사는 그 후 끝없는 후회 속에서 홀로 살았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조용히 그녀를 돌보았다. 자선센터 개관일.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공간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강민은 정문 앞에 서서 마당에서 즐겁게 뛰노는 고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센터의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다가 도서관 앞에서 멈춰 섰다.
책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강민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지만 사랑 또한 가득했던 옛집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햇살 아래 빛나는 자선센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랑과 희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듯했다. 메시지는 울려 퍼졌다. 인생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사랑과 인간에는 길 잃은 영혼들을 비추는 불꽃이라고. 강민의 이야기는 단지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사랑과 끈기의 힘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 인생은 역경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가족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곳을 찾는 곳입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강민과 민준의 행동은 화해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남긴 가치를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문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용서의 말을 하거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가족이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래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강민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항상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